여러분, 혹시 지금 휴대폰 전화번호부 목록을 의미 없이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막상 마음이 울적할 때 편하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직장에서는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사회에서는 인맥을 넓히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남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인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관계에 목을 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움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고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데서 온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피워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다 가시에 찔려 고통받는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 굳이 남의 체온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나이 60 이후 더 이상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와 고독을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살펴볼 4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관계의 미니멀리즘입니다. 왜 우리가 맺어온 수많은 관계가 결국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둘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정신의 근력입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적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썼던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쾌감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자기애의 완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을 유일한 존재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은퇴한 사업가인 박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역 시절 마당발로 통했습니다. 매일 저녁 술자리가 있었고 주말에는 골프 약속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 사업을 정리하고 건강이 조금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상황은 거짓말처럼 변했습니다.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 많던 술 친구들은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퇴원 후 적막한 거실 소파에 앉아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박상철 씨는 깊은 배신감과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다들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구나. 그는 분노했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신감이 사실은 자신이 관계에 걸었던 헛된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혼자가 된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오롯이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떠난 게 아니라 비로소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이제 박상철 씨가 깨달은 그 자유의 경지로 쇼펜하우어의 안내를 받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관계의 미니멀리즘입니다. 우리는 왜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관계에 집착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관계들 속에서 정말로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김영애 씨의 사례를 봅시다. 김영애 씨는 65세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50년 가까이 이어온 인연들이었습니다. 모임 날이 되면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공들여 합니다. 혹여나 늙어 보일까, 초라해 보일까 신경 쓰느라 약속 장소에 가기도 전에 이미 진이 빠집니다. 식당에 도착하면 시끌벅적한 수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랑 아니면 하소연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잖아. 우리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줬는데 말이야.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누군가의 자랑은 누군가의 질투를 부르고 누군가의 하소연은 누군가의 피로가 됩니다. 김영애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어머, 좋겠다. 정말 힘들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또 저 소리, 지겹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꺼낼 틈도 없고 꺼낸다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말만 하기에 바쁩니다. 비싼 밥을 먹고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는 것은 이유 모를 공허함과 피곤함 뿐입니다. 화장은 지워지고 몸은 녹초가 됩니다. 내가 이 짓을 왜 계속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음 달 모임 공지가 뜨면 습관처럼 참석 버튼을 누릅니다. 혼자 도태될까봐, 남들이 나를 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교를 즐기는 것은 고독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진짜 이유는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지루함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남의 시간을 빌려 그 구멍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김영애 씨가 모임에 나가는 이유도 친구들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그 막막한 침묵이 무섭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만의 우주에 갇혀 사는 존재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나이 들어 굳어진 자아는 타인의 개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사실은 각자 자신의 독백을 쏟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소음의 교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비사교적이다. 그들은 타인에게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오만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하거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영애 씨가 만약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더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동창 모임에서 헛된 위로를 찾는 대신 조용히 산책을 하며 꽃을 들여다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공허함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관계 자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친구라는 단어에 부여된 무거운 의무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친구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났고 혼자 죽어갑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잠시 스쳐가는 인연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인연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만나서 피곤한 사람, 기만 빨리는 사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가지치기입니다.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본질이 드러나고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그 많은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둘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정신의 근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사유의 깊이를 더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가장 고귀한 상태였습니다.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씨는 평생을 대기업의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고객을 만나고 접대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느라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때우나를 고민했습니다. 등산 동호회도 가입해보고 기원에도 가보고 심지어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옛 직장 동료들에게 무턱대고 전화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인사치레와 거절뿐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날이면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두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철수 씨는 우연히 도서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때우러 들어간 그곳에서 그는 낡은 역사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책 내용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서 그는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지혜와 대화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묘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지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마음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철수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그의 놀이터가 되었고 책 속의 위인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읽고 싶은 책이 쌓여 있고 생각하고 싶은 주제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로소 외로움에서 탈출하여 고독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의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바랄 것이 없다. 그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능력, 혼자서도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정신의 근력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리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로 내면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아무나 만나 시간을 죽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귀한 노년의 시간을 남의 험담이나 늘어놓는 자리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자신만의 취미를 만드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선율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해보는 것도 훌륭합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정리하며
회고록을 써보거나 일기를 쓰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범인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하려고 애쓴다고 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가면 없이 벌거벗은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진짜 나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노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셋째,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고 무리 속에 끼지 못하면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체면 때문에, 평판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도 그래야 할까요? 인생의 산막에 들어선 지금도 남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까요? 최민석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석 씨는 평생을 호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술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이 먼저 지갑을 열어 계산했습니다. 동호회 총무, 동창회 회장 등 남들이 귀찮아하는 감투는 다 도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최 형님밖에 없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 칭찬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밥값을 내기도 부담스러워졌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형님 변했네. 이제 볼 일 없겠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최민석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결국 돈과 이용 가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남들 비위 맞추느라 정작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구나. 그 후 최민석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힘들겠네. 처음에는 그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대가 실망하는 표정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던 모임들을 다 끊었습니다. 경조사도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챙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최 씨가 독해졌다라고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민석 씨는 이제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남은 돈과 에너지를 오로지 자신과 아내를 위해 씁니다.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소견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 있지 남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명쾌한 말입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 실제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일종의 허영심이자 노예 근성입니다. 나이 60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줄 필요 없습니다. 불편한 자리는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체면 칠해하느라 안 써도 될 돈을 쓰지 마십시오. 나이 먹어서 주책이다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그동안 남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배려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거절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그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거절했다고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곁에 둘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맨얼굴로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하십시오. 꾸미지 않은 소박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늙어가는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살보다 내 속이 편안한 소박한 삶이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멋이고 자유입니다. 넷째,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자기애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타인을 향해 있었기에 정작 나 자신과는 써먹써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친구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는 동안 내 안에 나는 외로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60 이후 모든 인간관계가 시들해지는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나 자신과 화해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박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교육에 바쳤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는 사치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취미를 갖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자식들이 출가한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빈 둥지와 늙어버린 육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그녀는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취미 생활하느라 바쁘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젊은 시절 자신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면서 붓을 꺾고 살림만 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방에 가서 물감과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이 어색했지만 선 하나를 긋고 색을 칠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고 환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정숙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숙아, 너는 보라색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이런 풍경을 보고 싶었구나.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하고 재미있는 친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자신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친구는 언젠가 떠납니다. 배우자도 언젠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품을 떠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 스스로에게 말을 거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너는 충분히 잘 살았다. 괜찮다, 다 괜찮다. 거울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나 자신에게 대접하십시오. 좋은 옷을 입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고독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자신만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속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저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삶의 정답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완성의 끝에 나라는 존재가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우뚝 서는 노년, 고독 속에서도 당당하게 미소 짓는 노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와 고독을 즐기는 4가지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처와 피로를 동반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정신의 근력을 키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독서, 산책, 취미 등을 통해 혼자서도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십시오.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던지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지십시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쾌감을 맛보십시오. 넷째,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을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대화하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기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입니다. 추위를 피하려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지혜로운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굳이 남에게 바짝 붙지 않아도 내 안의 온기로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여유. 그것이 노년의 관계법입니다. 60이라는 나이. 누군가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시작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을 끝내고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은 세상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평생 만나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나와 함께 남은 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홀가분한 산책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미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깊고 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유알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지혜로 보답하겠습니다.